체포는 설마 탄핵되고 저는 탄핵은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될 것 같거든요. 탄핵되고 체포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나리오를 제가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예. 예. 1번 시나리오는 내일 체포되는 거예요. 내일 체포된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영장이 나오는 거를 전제를 해서 예.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저기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재투표를 해야 돼요.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은요 이거는 안 되지. 안 돼요. 이게 저거랑 달라요. 대통령 탄핵하고 달라요. 제 적이 아니라 제 석이기 때문에 재석이야. 들어가 가지고 이게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지키러 가면은 이거 두 개 통과돼 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부담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싹 들어갔을 때 내일 경찰이 전격적으로 치고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요. 다음 주 화요일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윤석열이 헌재 변론하러 나온대요. 그쯤에 나온다고 그랬었지. 예. 뭐 아직 봐야 되는데, 근데 현재 변론하러 나왔을 때 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지. 변론하고, 그러니까 하러 들어가는데 잡을 수는 없고, 그렇죠. 나오는 거 이제 하고 나오는 거. 그러면 그게 제일 스무드할 것 같아. 경호처랑 붙기야 하겠지만은 거기 지금 관저에 있는 것만큼 500명씩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소수 인원일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 특공대가 가가지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압도적인 인력으로 그냥 제압할 수 있어요. 헌법재 재판소 둘러싸면 되는 거지 뭐. 윤석열이 이거를 모를까? 그래서 또 쫄보라서 안 나올 가능성도 안 나올 있어요. 가능성도 예. 있어. 어차피 뭐 질 건데 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예. 그래서 이제 설 연휴 직전이나 직후에 요 정도의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정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탄핵까지 보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나리오가 요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탄핵은 될 것 같은데 탄핵까지 되고 체포되는 거는 정말 모냥 빠지는데. 문양 빠지긴 하죠. 예, 모냥 빠지고 그리고 그 좋은 한남동 관저에서 한두 달을 더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거기서 지낸단 말이야. 월급이 2억이 넘어. 근데 이게 뭐 체포영장을 받은 거를 예. 뭐 지금 뭐 공개를 안 했으면 모를까 네.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모를까 이것도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체포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이렇게 자기 집이 어쨌든 산에 있는 거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요새를 만들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으면은 체포영장은 집행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선례를 만들면 뭐 이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만에 하나 요 한 100년 이내에 그렇죠? 100년 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도 200년 민주주의 역사에 트럼프가 됐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근데 미국도 근데 한 200년 역사에 희한한 대통령 많습니다만은 그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기는 하지. 이상한 대통령도 많은데 아니 초대 대통령이 노예를 한 서너 명 데리고 있었지.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 노예를 서너 명 데리고 있었지. 그렇죠. 그리고 뭐 하여튼 희한한 얘기하면 뭐 미국은 뭐 끝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저렇게 해도 그게 막았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했다. 이거를 남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의 치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을 저기 있는 동안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시점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겠죠. 시점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고 그럼 말씀하신 시나리오 중에는 내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한다고 하면은 내일이 제일 좋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기동대 그리고 특공대를 다 동원해서 기동대는 밖에 있는 극우시위대를 막고 특공대는 들어가 가지고 뭐 경찰 쪽에서 나오는 뭐 여러 얘기를 보면은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경호처를 조각조각 내 가지고 계속 끌어내고 그 버스에 태워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계속 끌어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여럿이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끌어내고 뒤늦게 막 온 이 현역 의원들은 기동대가 막고 시위되건 뭐건 막고 경찰 버스로 막고 기동대가 막고 그리고 특공대는 계속해서 빼내고 체포하고 그 과정에 경호처장, 경호차장 그 외에 이제 경호처 간부들은 바로 체포하고 이렇게 돼갖고 와해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뜯고 들어가든 깨고 들어가든 도끼로 뭐 부수든 4인 1조가 돼서 끌어내든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하는 이 분명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라는 거를 남겨놔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교훈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한 사흘 전에 강주한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있어요. 제목이 윤 대통령이 가르쳐준 체포기법. 그래서 어떻게 윤석열을 체포를 하느냐.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4명씩 한 명,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그렇지. 했다라고 했어요. 사지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인력 한 명마다 그렇죠. 경찰 4명이 붙어가지고 한 명씩 들고 나오면 된다. 200명이면 800명만 가면 되네. 예, 그러니까 예. 뭐 300명이면 1200명,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3, 그렇죠. 40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고 필요하면 이제 도끼를 쓰고 케이블 타이거와 그렇죠. 묶고 야구방망이 다 들고 가고 야구방망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는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 윤석열 네가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아 이런 칼럼 내용인데 어쨌든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군사정권 하듯이 하라고는 너무 무지막지하고 예? 군사정권 하듯이 하라 그러면은 버스 태워가지고 저기 저 파주나 일산 쪽으로 간 다음에 그때는 버스밖에 없었는데 거기다 사람 태워놓고 사람 그냥 놔두고 돈도 없이 그냥 너 알아서 다녀 뭐 이게 군사정권 하듯이 그리고 사람 잡아들였던 거거든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 그때랑 지금이랑 네. 심지어는 경찰 버스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경찰 버스가 그 닭장차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철망이었지. 그쵸 철망으로 예. 돼 있지만 지금 네. 지금 뭐 경찰 버스가 그러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네. 제가 이제 단적인 예만 들어도 예. 그 의경들 그때는 전경이고 지금 의경이지 않습니까? 복장도 다르고 심지어 방패 재질도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버스에 들어가면 무조건 맞았잖아. 닭장차. 네, 무조건 맞았어. 그냥. 방패 재질도 달라요. 방패 재질도.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최소한 그렇게 뭐 경찰이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세상 만물 모든 위에 경찰이 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네. 최소한 경찰이 강약 약강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강각 약약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노동자 대하듯이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각 약약은 되라. 그러니까 네. 뭐 약자들에게 그렇지. 약자들에게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약자들에게 예를 들면은 이 시민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면은 경찰이 막 무슨 뭐 시끄럽게 합니다. 지금 집회를 해도 아직 시민들이 덜 모여서 지금 탄핵 찬성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경찰이 에워싸고 막 빨리 해산하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서슬퍼렇던 경찰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폴리스 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평화 집회 보자고 막 이래요 지금. 지금 웃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좋다 이겁니다. 대통령은 강한 존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은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에요.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지금 자원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동원하고 현직 대통령이니까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강한 어떤 그러한 자원을 똑같이 동원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필요한 거죠. 강각 양약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예. 언제나 해피님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힘냅시다. 우라가 치밀어 너무 힘든데 위안이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블링컨 이거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근데 예. 그 블링컨도 예. 블링컨이 하는 얘기보다 거기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기자. 하는 얘기가 더 대단하더만요. 확실했지. 예.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뉴욕타임스 에드워드 기자가, 왕. 예. 손 들고 블링컨과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사실은. 그렇죠. 기자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 정부가 그렇게 이게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러한 독재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완전히 북한이나 이런 독재 국가가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처음부터 꿰뚫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축혀 세워졌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딱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이거는 할 말이 없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던지는 질문 같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으로는. 미국 정부에도 그리고 미국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기자는 근데 이게 사실은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사가 이게 뭐
특별하게 뉴욕 타임즈 기자가 뭐 뛰어나서 이런 거를 쓴 게 아니고 제가 본 기사가 2011년 11월 기사예요. USA 투데이에 미국을 괴롭히는 친미 독재 정부의 역사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나라가 소개가 됐어요. 니카라가 소모사, 이란 팔레비, 필리핀 마르코스, 한국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대한민국 박정희. 예, 그래서 친미 독재 정권이 미국에게 얼마나 해가 됐는지. 이란 팔레비는 그 네. 혁명 일어나기 전에 왕조. 그렇죠. 팔레비 왕조. 요 네 정보를 드립다 까는 거야. 드립다 까는 거. 근데 USA 투데이는 이제 뉴욕 타임즈와 비교해서는 현격하게 차이나는 대중지거든요. 중학생들이 봐요. 중학생들이 시사 신문으로서 보는 게 USA 투데이고 뉴욕 타임즈는 미국의 이제 거의 뭐 식자층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2011년에 USA 투데이가 이렇게 쓴 기사.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언론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가 집권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워싱턴 DC 정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형편없는 독재자가 어떻게 우리 우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들고 나오냐? 아, 이 골치 아픈 놈들. 어떡하지 이거? 박정희 전두환처럼 어떻게 확 그냥 할 수도 없고, 북한이 앞에 있고 막 이러니까 속으로 그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신 없으신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뭐 도와주지 않을까? 트럼프도 초록이 동색이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속으로. 트럼프 제일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트럼프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최상목이나 몇몇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국익을 팔아먹을까 봐 저는 걱정돼요. 뭔가 크게 양보를 하거나 트럼프 그렇지. 체제에 그렇죠, 인정받기 위해서. 네. 트럼프는 그냥 장사꾼이에요. 니네가 뭘 하든 네가 나한테 이득만 되면은 뭐 대충 엄청나게 뭔가를 양도받고 그냥 약간 립 서비스 해주는 맞아. 거 있잖아요. 맞아.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최상목이 되게 위험해요. 제가 보기 이 사람이. 맞아. 1월 20일인가 취임식이 1월 20일. 예. 1월 20일이죠. 그 전에 체포라도 확실히 돼야 되겠다. 예? 절대 끌면 안 되겠네. 예. 그거를 지금 극우 시위대와 이 그러니까 이 극우 사이드에 제가 볼 때 이게 뭔가 있는데 뭔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기원을 찾아가 보면은 서방에서 성공한 코드거든요. 중국 적대시해가지고 맞아. 그걸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집권하고. 그쵸 연결해가지고 그게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이게 한국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코드인데 그렇죠.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 시도하는 요런 코드고 지금 이 극우 시위대에서 애용하는 지금 이 선전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스탑 스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탑 더 스틸이라는 게 트럼프가 좋아하는 문구고 왜냐면은 내 표를 훔쳐갔다. 네? 그렇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문구인 거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우리나라 데모 보고 야, 이거 훌륭하네 뭐 이랬다는 거 네. 아니야. 트위터에 지금 X로 이름이 바뀐 X에다가 자기 계정에 그 사진을 보고 와우. 야,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구호가 저기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거를 막 이렇게 지금 구호를 만들어 갖고 흔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봐라 이거고 이게 우리 한편이야 이거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거야. 아유, 한민족인가? 그렇죠. 그리고 극우 시위대 이거 극우 네.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망상이죠. 그냥 망상 시나리오가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거는 무슨 짓을 해도 최상목이 다 팔아먹어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트럼프가 부정선거 수사를 도와준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트럼프가 이거를 해명을 해준다, 밝혀준다. 극우 집단은 그걸 믿는 거구나. 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로죠, 0%죠.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집회 나가 보면은 원래 전통이기도 하지만은 태극기 성조기를 2개를 흔들고 있고 뭐 이런 정신이 이제 이런 시나리오와 엮여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흔들었어. 그렇죠. 이게 망상들이 합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기는 하지만 이런 망상들의 시도가 이 최상목 등의 이런 엘리트 레벨로 가서는
요게 무슨 연결고리를 형성해줘야 정치적인 이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친밀한 무슨 관계를 형성하는 것까지는 해야겠다. 요런 걸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요거 짧게 하나만 얘기하는 미쳤어. 게 그 이재명 대표가 워싱턴 포스트였나? 얼마 전에 인터뷰인데 내가 한국의 트럼프다 그 이렇게 이야기 얘기를 했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다면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검찰 정권의 탄압을 받고 사법 리스크가 많은 거는 이재명하고 트럼프랑 닮았어. 그런데 이제 내란 선동하고 이런 거는 또 트럼프하고 윤석열하고 닮았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유리한 대로 지금 약간 떼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지금 나름 가까워지려고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든 최상목이든 뜯어먹게 있으면 이쪽 거 뜯어먹다가 또 이재명은 또 이재명 친한 척하고 또 뭔가 협상을 해서 말이야 딜을 하려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예. 여기까지 최경영의 정치분석이었고요. 김준일,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